대만의 해안 경비대, 이젠 그냥 법 집행기관이 아니에요. 국가 방어의 최전선이라는 아주 무거운 짐을 지게 됐거든요. 아니, 왜 이런 전례 없는 압박을 받게 된 건지, 그리고 이 변화가 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해안 경비대는 목숨을 걸고 국가 안보를 지킵니다. 자, 이 한마디. 이게 그냥 구호가 아니에요. 최근 입법원 청문회에서 나온 말인데 지금부터 우리가 다룰 이야기가 그냥 딱딱한 정책 얘기가 아니라 매일같이 바다 위에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의 진짜 현실이라는 걸 딱 와닿게 해주죠. 그럼 도대체 이들을 이렇게 압박하는 가장 큰 위협이 뭘까요? 첫 번째는요, 바로 대만 해안 코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전쟁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용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회색지대 전술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전면전처럼 대놓고 공격하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평화롭다고 할 수도 없는 아주 애매한 상태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상대를 괴롭히는 그런 전략인 거죠. 이 개념을 딱 잡고 가야 지금 대만이 처한 상황의 본질이 보입니다. 진짜 중요한 점은요. 이런 일이 뭐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젠 아예 중국의 정기적인 순찰이 되어버렸어요. 이건 뭐 명백히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적인 전략의 변화라고 밖에는 볼 수 없죠. 이 위협, 그냥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숫자로도 나와요. 한 달 평균 4차례. 에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주 한 번씩 누가 허락도 없이 여러분 집 앞을 계속 어슬렁거린다고요. 이게 바로 지금 대만 해양경비대가 느끼는 현실인 겁니다. 이런 외부의 위협은요, 결국 내부의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모든 압박을 최전선에서 정말 온몸으로 버텨내고 있는 대원들, 이분들은 과연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까요? 이 표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청문회에서 한창 논의됐던 극심한 수당 격차를 보여주거든요. 외딴선 부대 수당은 올랐는데 저기 보세요. 일부 육상 순찰팀이랑 수사팀은 위험 수당을 아예 못 받고 있어요. 저 숫자 0. 저게 모든 걸 말해주지 않나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런 격한 질문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아니, 이것이 최전선이 아니면 대체 무엇이 최전선입니까? 이 한마디는 그냥 불평이 아니에요. 위험을 인정받지 못하는 대원들의 사기가 걸린 문제고 이 치열한 논쟁의 핵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불만과 부담은 인력 이탈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임무는 점점 더 위험해지고 많아지는데 정작 일할 사람은 10% 넘게 부족한 상황이에요. 이 빈자리는 고스란히 남아있는 대원들의 몫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압박 요인인데요. 바로 기술입니다. 위협이 갈수록 정교해지니까 이걸 막는 장비도 당연히 첨단화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논란이 불거집니다. 대만 정부가 새로운 정찰 드론 451대를 들여오기 위해서 바로 이 막대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이 숫자가 바로 비용 논쟁의 시작점이 된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왜 논란이 되는지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소비자용 드론하고 해안 경비대 드론 가격 차이가 와, 이건 뭐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죠. 아니 대체 왜 이렇게 비싼 거야?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해안 경비대 입장에서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건 그냥 장난감 드론이 아니라 첨단 센서와 레이더가 달린 군용 감시 시스템이라는 거죠. 단순히 드론 기체 가격만 들어간 게 아니라 장기적인 유지 보수라던가 전문 인력 훈련 비용까지 싹 다 포함된 금액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회색지대 위협, 인력난, 그리고 기술 경쟁이라는 세 가지 큰 도전에 딱 부딪힌 상황에서 대만 정부는 어떤 해법을 내놓았을까요? 해결책의 핵심은 아주 간단명료해요. 바로 리더십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부서장을 한 명 더 늘려서 지휘 체계를 강화하자는 거죠. 정부가 부서장을 늘리려는 이유도 꽤 명확해요. 첫째, 임무가 너무 복잡해졌고요. 둘째, 회색지대 위협 같은 새로운 도전에 대응할 전문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거죠. 셋째, 경찰이나 수사국 같은 다른 핵심 기관하고 격을 맞춰야 한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고요. 결국 전문성을 강화해서 효율을 높이겠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이건 그냥 조직도 살짝 바꾸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대만 해안경비대가 이제 사실상 제2의 해군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국가 방어 전략의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인 셈이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만의 이 특수한 상황은 이제 더 넓은 세계적인 추세와 연결되거든요. 법 집행기관과 군대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는 지금, 이런 모습이 과연 미래 국가 안보의 새로운 표준이 될까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